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웹툰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는데 전날 일본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920명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계속 늘수록 집에서 웹툰 보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향후 지금은 3만 5천 선에 머물고 있는데 2년 안에 7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주식 중수 대현TV 주식 뽀개기의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주식 뽀개기 코너 관련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식 뽀개기에 앞서서 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코스피도 그렇고 많은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은 4%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은 현재 지금 이 시각 기준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라면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코로나가 지금 2차 유행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잡기 위해서 오늘 좀 전에 나왔는데 중국 양제츠가 21일, 22일 방한한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방한을 해가지고 양국 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연내 시진핑 방한을 목적에 두고 뭔가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충분히 또 실물 경기,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나큰 코스피나 코스닥 이렇게 하락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김 팀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 한번 뽀개보겠습니다. 오늘 주식 뽀개기는 DNC 미디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건 이제 웹툰 관련된 회사예요. 웹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사는 2012년 설립되어서 이제 작가 경쟁력과 자체 편집부를 통해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출판, 유통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콘텐츠를 전자책 같은 걸로 변환해서 다수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이런 쪽에 제공하여 모바일과 PC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시장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2017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최대 주주는 지분이 약 34.8%를 보유한 신현호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인 3인 합해서 이제 630만 주 정도 이제 51.87%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카카오 계열사의 이제 웹툰 회사죠. 카카오 페이지가 8.5%를 보유한 2대 주주예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매출 비중은 전자책이 약 70%가 넘어가고요. 종이책이 한 26%, 게임이 2.5%, 나머지가 기타입니다. 이 회사의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17년 265억 매출에 54억 영업이익, 그리고 2018년 321억 매출에 64억 영업이익, 그리고 2019년에는 421억 매출에 79억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매출도 그렇고 2020년 컨센서스가 매출은 약 563억,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점이 꾸준히 매출과 이익 모두 연평균 10% 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이 매우 눈에 띕니다. 사실상 지금 최근에 코로나발 언택트 비즈니스가 성장주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컨텐츠 기업은 매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죠. 그 회사가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자, 그럼 DNC 미디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DNC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웹소설 및 웹툰 전문 컨텐츠 공급 업체입니다. 카카오랑 협력 관계에 있는 DNC 미디어 같은 회사를 컨텐츠 프로바이더라 그래요. CP라고 하는데 안정적인 수익 기반 형성, 유망 작가 확보, 양질의 콘텐츠 생산, 구독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제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과 이런 CP, 컨텐츠 프로바이더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양사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적으로 선순환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컨텐츠 프로바이더 회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OSMU 전략을 쓰고 있어요. One Source Multi Use라 그러죠. 하나의 웹소설이나 이런 IP 컨텐츠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웹툰, 영화, 게임 이런 쪽으로 계속 파생되는 비즈니스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회사에서 황제 외동딸이라는 웹소설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웹소설을 통해 확보한 독자층을 기반으로 웹툰 서비스까지 제작을 했고, 자, 웹소설 이상의 성과를 웹툰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웹소설 웹툰 비즈니스는 IP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연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동사 작품을 보는 독자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분기별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자, 2019년 1분기는 웹소설에서 160만 명 이상 독자 수를 확보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과 같은 웹툰이 기다리면 무료로 전환되고 나서 약 2달간 독자 수 50만 명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수치가. 그 다음 특징을 살펴보시면 카카오 페이지는 현재 웹툰, 웹소설을 포함한 컨텐츠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와 일본의 피코마를 운영 중입니다. 일본에서 컨텐츠 퍼블리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해당 플랫폼의 국내외 이용자 및 거래량 추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DNC 미디어를 주목하고 매수해야 되는가? 동사는 카카오 내 최대 독자 수를 보유한 CP사입니다. 2월 말 기준 DNC 미디어의 웹툰 작품 합산할 경우 카카오 페이지 내 독자 수 CP사 중 점유율이 독보적인 1위입니다. 최근 드라마 등 컨텐츠 제작사의 경쟁력은 스크립트 제작 역량으로 규결되는 만큼 DNC 미디어가 보유한 웹소설 수 급 역량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동사는 작품이 누적되어 IP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익 레버리지가 확인될 경우 타겟 퍼가 이제 추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출 고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컨텐츠 플랫폼 흔히 말하는 텐센트, 카카오, 라인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IP 확보를 통한 컨텐츠 밸류체인 확충에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 DNC 미디어는 보유한 각각의 인기 IP에 대해 유관 콘텐츠 제작사와 함께 SPC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 잠깐 살펴보면 이 수출에서 고성장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4억 원에 불과한 수출액이 2018년도 18억 원, 2019년도 32억 원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의 인도네시아 네오바자르, 인수 등 국내 플랫폼사의 해외 확장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해외 매출 확장을 살펴보시면 인도네시아와 더불어서 2017년 중국, 일본, 북미 등에 진출을 했고 2018년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웹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금년에는 유럽, 베트남 등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 최대 만화 기업인 코미콜라와 웹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에는 베트남 웹툰 전문 자회사인 더 코믹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요. 하나의 컨텐츠 자체가 국내에서만 출판, 출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갈 수 있을 때 이 지적 재산권, 이 IP를 가지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흔히 말해서 웹툰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택트 어떤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임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게임 회사들,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넥슨 이런 회사들의 매출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웹툰 산업 자체가, 웹소설 웹툰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료화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제 유료 콘텐츠 이용 빈도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 여지가 매우 풍부합니다. 동사는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현금성 자산도 500억 원 가량 누적이 되었습니다. 2차 판권을 포함한 콘텐츠 사업 확장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많은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재투자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 성장기 진입해서 제 생각에는 1, 2년이 지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주 최저가는 3월 23일 13,450원이에요. 이때죠? 이때는 거의 다 코로나발로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저점을 찍었습니다. 최고가는 38,950원입니다. 이번 달이었죠. 8월 3일날 최고가 38,950원을 찍고 현재 21선을 살짝 깨고 나서 하회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평선은 대부분 다 정배열입니다. 쭉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계속 신고가 갱신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5, 6월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가 상승을 견인했어요. 5월과 6일, 6월 보시면은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만 보시면은 개인 순매수 21만 주, 그리고 외국인이 5만 1000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약 16만 5천 주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견주하게 오늘도 35,000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5,000원 구간을 강하게 지지하고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손절 라인은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라인 61선 라인 대략 한 32,500원 정도죠. 이 라인을 생명선으로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바이앤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성장주 쪽에 동사는 섹터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뭐 2021년, 2022년 쭉 언택트 비즈니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매출도 많이 늘어날 거고 이익도 견조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동사는 보유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계속적으로 레벨업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적인 경우 어느 한 증권사의 레포트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웹툰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는데 전날 일본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920명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계속 늘수록 집에서 웹툰 보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부분이 뭔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소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일본 아까 말씀드린 피코마, 카카오 페이지에서 일본 진출한 서비스, 퍼블리싱 서비스 피코마에서 베스트 웹툰 1위를 기록한 만화가 있습니다. 동사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소설이 원작이고 웹툰으로까지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대단합니다. 일본 피코마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만화의 경우 독일과 브라질, 아마존에서 출시 직후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동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지금은 3만 5천 선에 머물고 있는데 2년 안에 7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아마 방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 혹은 이태원 클래스 이런 드라마들이 다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 드라마입니다. 이미 성장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소스 멀티 유즈가 검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주목하시어 동사를 꾸준하게 저점 매수 기회가 온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향후 약간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DNC 미디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